용산 재개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남들 다 포기할 때가 우리가 돈 벌 타이밍입니다. 이 청파동 재개발은요, 이미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용산 재개발은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부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요, 선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올라가요. 최근에 동암 2구역 그리고 남산 2구역도요, 동의서 받기 시작하니까요,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주인들이 안 팔아요. 이럴 때는요, 매물이 없다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없는 물건 기어이 찾아가서 비싸게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용산에서 그 다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구역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투자는요, 저평가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청파 상구역은요, 청파동 내에서도요, 저평가된 곳입니다. 입지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가장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 단계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우리 선정과 지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정은요, 말 그대로 후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구역이 바뀔 수도 있고요,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은요, 구역이 확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서 가격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파 상구역은요, 아직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그 점프 구간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매물이나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청파 상구역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반대 세력이나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리스크는 없는지 오늘 현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지입니다. 고정값이어서 그래요. 서울은요, 보시면 빈 땅이 하나도 없어요. 주거지역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죠. 그래서 입지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곳의 입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서울역이 있고요, 여기에 숙대 입구역, 남영역이 있죠. 둘 다 도보권에 있습니다. 서울역은요, 일단 1호선 4호선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의중앙선 연결이 되고요, 인천에서 오는 공항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GTX도 들어오죠. 추후에 강남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KTX까지 들어옵니다. 와. 6개 철도가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우리 1호선 4호선 타고 도심권이든 여의도든 강남이든 일자리 접근성 굉장히 좋아요.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GTX가 아직은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연결이 되면요,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강남까지요? 그럼요. 와. 그럼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KTX 타면요, 지방도 빨리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대전 1시간이면 갑니다. 서울역 주변은요, 이 도심권 그리고 서울 안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방과 접근성까지 좋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도로 교통편도 괜찮긴 합니다. 이 도로가 청파로입니다. 청파로로 쭉 나가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길 고개를 넘어가면요, 바로 만리제길이거든요. 네. 넘어가면 바로 공덕이에요. 그리고 공덕에서 우리가 마포대로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요, 바로 여의도예요. 그래서 어디든 가기에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심지네요. 맞아요. 이 서울의 이 중심부의 이 입지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프라도 살펴보면요, 네. 여기가 오래된 주거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형성이 다 있습니다. 서울역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앞에 깔린 힙한 상권들, 카페들 다 있죠. 이 모든 상권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역은 이 철도 사이로 이 도심권과 이쪽 서울역 뒤편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심권 쪽은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청파동 한번 보세요.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좀 소외되었죠. 네. 하지만 이곳에 이 노후된 주택들이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어때요? 당연히 가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파트 올라간다고 그렇게 더 좋아지나요? 물론 이 청파 상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단독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전체 다 바뀌어요. 이쪽에서 와 보시면요, 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서계동입니다. 서계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앞이 청파 1구역, 여기가 청파 2구역, 그리고 서계동 모아타운, 그리고 청파동 역세권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넘어가서가 공덕 8구역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재개발 구역만 합쳐도요, 7,000세대가 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재개발 지도에는 나오진 않지만 숙대 입구 역세권 재개발도 있고요. 남영역 역세권 재개발도 있고요. 조금 넘어가면 효창고 원역 역세권 재개발도 있고 이 모든 세대를 합하면요 거의 15,000세대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이 규모의 대단지 신축 주거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죠. 균질성이 생기는 거네요. 균질성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여기서 청파 1구역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최근에 생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이 청파 1구역만 예전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2004년도에 정비구역 예정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정 단계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언제 됐어요? 2022년도에 됐어요. 18년 만에 된 거예요. 와. 엄청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2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계동이나 청파 2구역은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정까지 한 2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차이 많이 나네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이 청파 3구역도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하니 속도가 어떻겠어요? 빠르죠.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이 청파 1구역은 2030년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서계동 청파 2구역은 2032년도, 그리고 서계동 모아타운은 2030년도,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도 2030년도, 지금이 2026년도잖아요. 네. 앞으로 5년 후면요, 이 일대가 이미 신축 아파트 단지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15,000세대의 이 대규모 아파트 클러스터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청파 3구역은 이 일대에서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숙명여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대학교는 재개발하기 힘들지 않나요? 대학교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서 한번 구역계 살펴보면서 우리 강 PD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물리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우리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자, 여기가 청파동 재개발의 중심지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청파 1구역, 그리고 여기는 청파 2구역, 그리고 여기는 청파 3구역이에요. 여기 1, 2, 3이 다 있네요. 1, 2, 3이 이렇게 맞붙어 있죠. 다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언덕길도 굉장히 심하죠. 와. 이 도로는 이제 확충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단지 하나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도로를 다 손대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1, 2, 3이 들어오면요. 서로 협의하에 이 도로도 넓힐 수가 있고요. 진입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얘기 나오셨잖아요. 네네. 당연히 숙명여자대학교는 건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숙명여자대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부속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부까지. 그리고 가보시면 종교시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구역의 재개발 지도를 보시면요. 중간중간 이상하게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마치 쥐가 파먹듯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백로 국제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척시키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면요.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네. 그런데 결국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빼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전 청파동이라 해서 길이 좁을 줄 알았거든요. 네. 좁진 않네요. 근데 이게 빌라 주거 단지일 때는 이 도로가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아파트 들어섰을 때 이 도로예요. 아파트 들어섰을 때요. 이 도로가 어때요? 좁죠,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여기도요 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한 1,300, 1,400세대 이상 들어올 텐데 요즘은요 세대당 차가 무조건 한 대 이상이잖아요. 그쵸. 저희 뭐 2,000대 차량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이 도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도로 정비가 필요한 거죠. 청파 상구역이 살짝 좀 애매한 게 이제 우리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지로서는 약간 맹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맹지는 아닌데 도로에 접해져 있긴 한데 아파트 단지 어떤 진입로로 쓰기에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쵸. 이 길로 내려오시면요. 여기까지가 청파 상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도로가 이쪽으로 빠져요. 근데 도로가 좁죠. 여기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도로를 좀 안쪽으로 집어넣고 확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정 단계잖아요. 네. 우리가 더 이상 뭐 노후도나 선정될 만한 물리적 요건들은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에서 심의를 본다는 얘기인데 도시 경관도 보고요. 도로도 봅니다. 이 물리적 요건이 돼야 돼요. 그쵸.
이 도로가 가장 큰 숙제이긴 하겠죠. 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구역을 선정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확한 거는 추진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진입로 안 되면 다 말짱 꽝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지도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 많았었잖아요. 엄청 많죠. 숙명여대 근처에도 다가구나 고시원들이 많을 텐데 그건 동의받기 힘들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요, 기숙사에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변에 원룸이든 다가구든 고시원이든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청파 3구역의 장점은요, 숙명여자대학교를 기점으로 다가구든 원룸 건물들은요, 거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뭐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겠죠. 네. 이 비중을 보시면 이 다세대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거의 78% 이상이에요. 아, 맞네요. 그러면 동의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노량진이나 기타 다른 재개발 구역처럼 원룸 다가구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동의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세대만으로도 충분히 재개발을 진행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동의율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네. 자, 아무리 신속통합기획이 프로세스가 간소화됐다 하더라도요, 동의가 없이는요,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정할 때만 동의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의가 2번 더 필요합니다. 우리 계획서 잘 마련해서 입안할 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구역이 될 만한지 될 만하지 않은지는 우리 선정 당시의 동의율을 체크를 해보면 돼요. 자, 우리 선정에 필요한 동의율은요, 30%면 충분합니다. 네. 이곳이 선정 당시의 동의율이 75%가 넘어요. 선정 당시 30%만 넘으면 되는데요? 네. 근데 75%는 뭐랑 똑같아요? 조합 설립 동의율이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요,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요, 조합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예로요, 우리 상도 15구역 있죠? 네. 상도 15구역이 구역 지정하고요, 이 75%의 동의율이 단 18일 만에 거쳤습니다. 청파 3구역도요,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정 당시 이미 75%가 거쳤으니까요. 그쵸. 자, 이게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요, 지정까지는 웬만해서 갑니다. 네. 근데 조합으로 넘어가는 동의받기가 쉽진 않은데 여기는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청파 3구역 입지도 괜찮고요,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런데 진행한 데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구역 볼 때는 사업성도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온라인상의 정보가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반드시 추진위에 들리셔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되죠. 우리도 가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추진위 위원장님과도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궁금증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들려서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아까 우려됐던 게 뭐였습니까? 도로 부분이었죠. 그쵸. 아파트 입지로 봤을 땐 약간 맹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용역 발전 상태이고요, 계획서 상에는 이 진입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 재개발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을 뿐이죠. 여기 와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요, 비밀의 지도 꺼내시는 건가요? 이거는 공용 지도입니다. 여기가 청파 3구역이잖아요. 근데 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부분이에요. 딱 보면 맹지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우리 청파 2구역이랑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진입로가 생긴대요. 그래서 청파 2구역이랑 협의하에 이 진입로를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도상에는 안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진입로는 나온다. 그리고요, 이 선을 경계로 여기는 용산구, 여기는 마포구입니다. 이 동서 간의 도로도 하나 생긴대요. 그래서 이 청파로 쪽으로도 빠지고 이 만리제길로도 빠지는 거죠. 도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간 거죠.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약간 애매해 보이던데 좀 잘 빠지나요? 우리하고 청파 2구역이 인접 구역인데요. 2구역 아파트에 들어가는 큰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큰 도로를 진입로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요. 네. 그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성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사업성 크게 2가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분양을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토지 등 소유자는 995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예상 세대수는요, 1,500
1,500세대.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현재 용역 발주했고 계획서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역 변동에 따라서 일부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상 목표치는 1,500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150%는 나오잖아요. 충분히 사업성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파 2구역은요, 위치상 대부분의 향들이 북향을 향합니다. 근데 이 청파 3구역의 장점 뭐예요? 남향입니다. 근데 남향이 이쪽이죠? 가리는 게 없어요. 이쪽이 남양이에요? 네, 저 멀리 용산 일대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얼마에 들어설 수 있느냐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 멀리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보이죠? 네, 보입니다. 저 아파트 말고는 없어요. 저게 최근에 22억 8천에 신고가를 찍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 24억 이상입니다. 저층도 24억이에요. 비싸긴 하죠. 네. 최근에 공덕역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올라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이게 27년 3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주권으로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최근 실거래 보니까 28억이에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은 30억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제는 30억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엄연히 저기는 마포, 여기는 용산구 아닙니까? 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분양해도요, 최소 30억에는 분양할 수 있는 입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언제 아파트가 들어서요? 추준희 위원장님이 얘기하기를 27년 12월에 지정 목표를 두고 있대요. 그러면 최소한 33년, 34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얼마에 분양할까요? 아파트 가격은요, 40억 간다는 얘기예요. 와. 생각보다 빠르네요. 34년이면요. 그럼요. 신속통합 계획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의율도 이미 75% 이상이 거쳤잖아요. 네. 정확히는 76.4%였대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면은 물건들이 안 나오거나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아직 4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확인을 하고 왔죠. 서계동 재개발이나 청파 2구역, 1구역 가보시면요,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서계동에 있는 매물은요, 지금 10억, 12억이 넘어갑니다. 청파 1구역은요, 매물 자체가 없어요. 2구역도 있긴 하지만 6억, 7억 필요하죠. 청파 3구역도 매물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재개발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조합 설립 전에 반드시 팔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물권자죠. 다물권자 매물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초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억 초반에요? 네. 근데 이 용산구에서 봤을 때 이 4억대 매물은요,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청파 3구역은요, 아직 4억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투자금이란 게 전세 끼고인가요? 맞죠. 갭이죠. 이미 앞서가고 있는 서계동이나 청파 1, 2구역들은요, 이미 지정까지 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싼 거죠. 근데 이 청파 3구역도요, 지정이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올라갑니다. 한 번에 2억, 3억이 올라갑니다. 그럼 더 이상 이 4억대에서는 매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 붙어있는 재개발 구역이랑 똑같이 점프하겠네요? 당연히 키 맞추기 합니다. 단지 상구역이 저렴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선정 단계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 입지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나 뚫릴 게 하나도 없는 구역입니다. 그럼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위에 들려서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정 단계에서는 구역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가에 붙어 있는 가장자리 그 섹터나 아니면 끝 무렵에 있는 물건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물건을 사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청파 3구역도요, 유독 근생빌라가 많습니다. 용산구가 그래요. 근생빌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근생빌라는요, 입주권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 선정 단계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선정 단계에서는 용도 반드시 보고 사셔야 돼요. 근생빌라가요, 보면요, 딱 빌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추후에 보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러니 용도 꼭 확인하시고, 근생빌라 저렴하다라고 해서 그냥 막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투자금 1억대, 2억대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의해야 될 게 있죠.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미 선정이 된 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에 매물을 사시려고 하면 실입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입주를 피하시려고 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려면 이 토지 안에서는 나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차가 6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금액에는 상관이 없어요. 7억짜리도 8억짜리도 9억짜리도 심지어 20억짜리도 낼 수는 있는데 주택수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6억 원 이하라는 거죠. 소형주택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이 청파 상구역은요, 이 서울역이라는 지하철 하나만으로도요, 이미 입지 설명 끝이 났습니다. 6개 철도가 지나갑니다. 서울의 중심부예요. 입지에게는 더 할 게 없는 거죠. 여기에 이 청파 상구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바뀌는 이 동네 자체가 천지개벽할 곳 중에 하나인 거죠. 다만 이 청파 상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지금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입지 때문도 아니고 인프라 때문도 아니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도 아닙니다. 다른 구역들보다는요,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역도요, 다른 구역이 앞서 가듯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점프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2035년도를 한번 봅시다. 이곳에 이미 청파 1구역, 2구역, 청파 역세권, 그리고 서계동 모아텀, 서계동 통합개발까지 신축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여기에 청파 3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 가장 늦게 들어오는 아파트가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비싸고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요, 이 입주권을 받는다라는 게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매물이나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추준위도 들리시고 부동산에도 확인하셔서 이 물건이 입주권이 받을 만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판단을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제발 공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판단을 도와드려요. 어떤 구역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이 물건이 정말 안전한지, 정말 계약해도 되는지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임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